이게 뭐예요? 대체 이게 뭡니까? 민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USB에서 재생되는 영상 속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일 리 없었습니다. 평생 자상하고 조용했던 아버지가 자신을 키워준 그 손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거다. 화면 속 아버지가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민재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알아선 안 될 세계였어. 하지만 이젠 내가 선택해야 한다. 이 USB에는 이 나라의 민낯이 담겨 있다. 재벌, 정치인, 검사, 경찰.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 넌 이걸 세상에 알릴 수도 있고 아빠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도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어떤 선택을 하든 넌 다시는 예전의 민재로 돌아갈 수 없어. 선택하거라, 아들아. 폭로자가 될 것인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화면이 꺼졌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재 씨 계십니까? 저희 검찰입니다.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난 뒤 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영정 앞에서 민재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버지. 평생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 민재가 아는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져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민재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민재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홀로 민재를 키웠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이면 공원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크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늘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없습니다. 민재는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유족분 맞으시죠? 고인께서 생전에 맡겨두신 물건이 있습니다. 직원이 건넨 것은 작은 열쇠였습니다. 뭐죠 이게? 저희도 잘 모릅니다. 고인께서 6개월 전쯤 맡기시면서 당신이 돌아가시면 아들분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 전? 민재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6개월 전에 이런 준비를 한 걸까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걸까요? 열쇠에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 서재. 책장 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민재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낡은 아파트. 민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놓인 안경, 탁자 위에 커피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민재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앞에 섰습니다. 평범한 나무 책장이었습니다. 경제서적과 소설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장 뒤? 민재는 책장을 밀어보았습니다. 무거웠지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벽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열쇠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은색 USB. 두 번째 봉인된 서류 봉투. 세 번째 손으로 쓴 편지 1장. 민재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몰랐던 아빠의 삶이 있었다. USB를 봐라. 그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하지만 명심해라. 한 번 보고 나면 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선택은 내 몫이다.
사랑한다, 민재야. 아빠.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삶?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민재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USB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진실.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영상 파일과 문서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첫 번째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어서 찍는 듯 했습니다. 화면 중앙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민재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강대식 씨, 당신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민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릎 꿇은 남자가 울먹였습니다. 조직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버지가 권총을 꺼냈습니다. 안 돼요. 제발. 당. 총성이 울렸습니다.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민재는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화면을 멈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걸 봐버렸습니다. 아버지. 민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자에서 떨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게 현실일까요? 자신이 아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란 말입니까? 민재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총을 내려놓고 카메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민재야. 민재는 움찔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을 거다. 미안하다. 내가 알아선 안 될 세계였어. 아버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표정은 무겁고 슬퍼 보였습니다. 아빠는 20년간 조직의 실행자로 살아왔다.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게 아빠였어. 하지만 널 지키기 위해서였다. 넌 깨끗하게 평범하게 살길 바랐어. 민재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젠 내가 알아야 해. 이 USB에는 이 나라의 민낯이 담겨 있다. 재벌, 정치인, 검사, 경찰, 언론인.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 조직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야. 이 나라의 권력 그 자체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첫째, 이 USB를 세상에 공개해라. 언론에, 검찰에,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라. 그러면 이 썩은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넌 표적이 될 거다. 조직은 널 죽이려 들 거고 권력자들은 널 짓밟으려 할 거야. 내 삶은 끝장날 거다.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둘째, 아빠의 자리를 이어받아라. 서류 봉투 안에 조직 내 아빠의 연락망과 자산 정보가 있다. 넌 후계자가 될 수 있어. 조직 안에서 권력을 쥐고 내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어.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넌 아빠처럼 더러운 세계에 발을 담그게 돼. 손에 피를 묻히게 될 거야.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선택해라, 민재야. 폭로자가 될 것인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아빠는 널 사랑한다. 하지만 명심해라. 어떤 길을 택하든 넌 다시는 예전의 민재로 돌아갈 수 없어. 화면이 꺼졌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봤습니다. 딩동. 딩동. 다시 울렸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두 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검찰?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고인이신 따님 아버지 건으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민재는 USB를 받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받습니다. 잠시만요. 옷 입고 나갈게요. 안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목소리가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노트북을 껐습니다. 서류 봉투도 책상 서랍에 숨겼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강민재 씨, 문 열어주십시오. 민재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강민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중년 남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박철민 검사입니다. 이쪽은 수사관 김정호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민재는 망설였지만 거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철민 검사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붙인 상을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건으로 무슨 조사를 한다는 건지. 박철민이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고인이신 따님 아버지께서 생전에 불법 자금 세탁과 조직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따님 아버지 강일성 씨는 표면적으로는 무역회사를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자금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직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강민재 씨. 박철민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따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아버지가 남긴 것이 없습니까? 민재는 주머니 속 USB를 의식했습니다. 없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사업가였어요. 박철민은 민재를 몇 초간 응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수색해도 되겠습니까? 영장 있으세요? 곧 발부될 겁니다. 하지만 협조해 주신다면 굳이 강제 수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민재는 고민했습니다. 거부하면 의심받을 것이고 허락하면 USB와 서류를 찾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강민재 씨. 따님 아버지의 사망이 조직과 연관이 있다면 따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는 게 따님을 위한 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사관 김정호가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거기는. 실례합니다. 김정호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봤습니다. 민재가 책장을 옮겨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사님, 여기 좀 보십시오. 박철민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에 열린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이 금고를 살폈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기에 뭔가 있었죠? 모릅니다. 강민재 씨, 증거를 은닉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철민은 민재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럼 따님 몸을 수색해도 되겠습니까? 영장 없이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박철민은 명함을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생각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따님이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든 조직도 그걸 찾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따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님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금고, USB 살인 영상, 그리고 검찰. 민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운명도.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민재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민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USB를 바라봤습니다. 검찰의 방문 이후 집 밖에서 수상한 차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일까요? 아니면 조직일까요? 민재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USB를 연결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 녹음 파일, 문서 파일. 민재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 화면에 고급 레스토랑이 나타났습니다. 은밀한 개인 룸이었습니다. 테이블에 4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치인 같아 보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에 카리스마 있는 외모. 민재는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이재영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대기업 임원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아버지였습니다.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재영 의원이 물었습니다. 순조롭습니다. 다음 달이면 계약이 마무리됩니다. 대기업 임원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문제입니다. 요즘 기자들이 너무 깊이 파고들려 합니다.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프로젝트가 터지면 우리 모두 끝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달 상납금은 제때 들어오겠죠? 당연합니다.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비리, 정치 자금 세탁, 언론 통제.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대기업 그리고 아버지가 한 테이블에 앉아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이번에는 사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현금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수익은 120억입니다.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보고했습니다. 정치권에 30억, 경찰 쪽에 10억, 언론에 5억. 나머지는 조직 운영비로 배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민재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조직 내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뜻일까요? 민재는 다음 영상을 열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 한 남자가 고문당하고 있었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말해. 어디에 넘겼어?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버티는군.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의 아버지란 말입니까? 평생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민재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거래 명단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검사, 경찰, 판사, 언론인, 대기업 임원, 연예인. 각 이름 옆에는 금액과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영 마이너스 매월 3억 부동산 개발 인허가 로비. 검사 박철민 마이너스 매월 5천만 원 수사 무마. 민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철민. 오늘 집에 왔던 그 검사였습니다. 이럴 수가. 검찰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민재를 조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USB를 회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계속 명단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름들. 이 나라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모두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 민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10년간 준비해온 국가 단위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서울 외곽 3개 지역을 재개발하며 총 사업비 15조 원 규모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은 정치권과 재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아래에는 참여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통령 측근 3명, 국회의원 17명, 재벌 총수 5명, 검찰 간부 8명. 그리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강일성. 아버지였습니다. 민재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다니. 더 놀라운 건 프로젝트 일정이었습니다.
최종 실행일 2025년 12월 15일. 6일 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일성 사망 시 프로젝트 중단. 후계자 지정 필요. 민재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프로젝트가 중단된다. 그럼 아버지의 죽음은 살해당한 거야. 민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조직 내부 갈등으로 제거당한 것입니다. 검사 박철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럼 누가? 왜? 민재는 다음 문서를 열었습니다. 내부 권력 구조. 조직은 5명의 간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인자 장혁진 조직 총수 2인자 강일성 자금관리 및 프로젝트 총괄 3인자 최민호 폭력 조직 관리. 4인자 윤상철 정치권 로비 5인자 한지우 언론 및 정보. 그리고 최근 기록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강일성과 최민호의 갈등 심화. 최민호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함. 장혁진은 강일성을 지지하지만 최민호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 그 아래 아버지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나를 제거하려 한다.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장혁진은 믿을 수 없다. 조직 전체가 부패했다. 내가 죽으면 민재가 위험하다. USB를 남긴다. 민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민재는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일성 자네 욕심이 과하네.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최 이사?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를 혼자 독식하려는 것 아닌가? 형님께서도 불편해하시네. 난 내 역할을 할 뿐이야. 역할? 자네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게 문제지. 협박인가? 충고야. 조직에서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거든. 대화가 끊겼습니다. 녹음 날짜는 아버지가 죽기 1달 전이었습니다. 민재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최민호가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프로젝트 피닉스를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최민호는 USB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민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도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USB를 가지고 있으니까. 민재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차가 서 있었습니다. 누가 타고 있을까요? 검찰? 조직? 민재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USB를 검찰에 넘길까요? 하지만 검찰도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철민은 매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넘길까요? 하지만 언론도 명단에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민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 정보, 해외 자산 목록, 조직 연락망. 그리고 한 장의 명함. 이한결 변호사. 뒷면에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야, 만약 내가 후계자의 길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을 찾아가라. 그는 조직 외부 인물이지만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가 너를 도울 것이다. 민재는 명함을 뒤집어 봤습니다. 이한결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민재는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갈까요? 하지만 그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재는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재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소개는 나중에 하죠. 지금 당장 집을 나가세요. 뭐라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10분 뒤 조직 사람들이 집에 올 겁니다. 당신을 죽이러. 민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강일성 씨가 생전에 제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을 지켜달라고. 아버지가? USB를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이한결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그가 다음 단계를 알려줄 겁니다. 잠깐 당신이. 지금 나가세요. 뒷문으로. 서둘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젠장. 민재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서류를 가방에 챙겼습니다. 노트북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재킷을 입었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비상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1층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차를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주차장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때 백미러에 2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민재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도 집요했습니다. 민재는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좁은 길을 빠르게 달렸습니다. 뒷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발. 민재는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 틈을 노려 방향을 바꿨습니다. 뒷차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강남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한결 변호사. 아버지가 유일하게 신뢰한 사람. 그를 만나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민재는 24시간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한결 변호사의 사무실은 아침에나 열 것입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USB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더 많은 파일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조직 구조도라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업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총수 장혁진 아래 5개 부서가 있었습니다. 재무부 아버지가 맡은 폭력부 최민호, 정치부 윤상철, 정보부 안지우, 그리고 해외사업부. 각 부서는 수십 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합법적 전면에는 여러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무역회사, 건설회사, 유흥업소, 심지어 IT 스타트업까지. 모두 조직의 돈 세탁 창구였습니다. 민재는 아버지가 관리하던 계좌 목록을 봤습니다. 국내 은행 계좌 27개, 해외 은행 계좌 43개. 총 자산은 2조 3천억 원. 이게 가능한 일인가?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실질적인 재정 총괄이었습니다. 모든 돈이 아버지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최민호가 아버지를 제거한 것입니다. 돈을 장악하기 위해. 민재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백업 계획. 만약 내가 죽는다면 모든 자산은 자동으로 동결된다. 해제 코드는 민재만 알고 있다. 해제 코드? 민재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편지 뒷면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7만 523. 민재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설마. 민재는 계좌 정보 파일을 열었습니다. 각 계좌마다 접근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민재는 생년월일을 입력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접근 권한 확인됨. 후계자 강민재. 민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민재에게 넘긴 것입니다. 조직의 재정을, 권력을, 비밀을. 민재는 이제 조직의 2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원한 게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감쌌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불가능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이한결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더 알아야 할 게 있었습니다. 민재는 장혁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조직의 총수. 모든 걸 지배하는 사람. 파일이 열렸습니다. 장혁진 61세. 표면 직업 JH그룹 회장. 실제 정체 한국 최대 조직범죄 네트워크 총수. 사진이 있었습니다.
품이 있어 보이는 노신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기업인처럼 보였습니다. 장혁진은 30년 전 작은 조직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탁월한 두뇌와 냉혹함으로 조직을 키웠다. 현재 그의 영향력은 정치, 경제, 언론 전반에 미친다. 그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없다. 아래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혁진은 강일성을 친아들처럼 아꼈다. 강일성은 조직의 두뇌였다. 하지만 최근 최민호의 공작으로 둘 사이가 벌어졌다. 장혁진은 강일성의 죽음을 명령하진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다. 민재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장혁진도 공범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지킬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누구일까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어젯밤 전화한 그 사람일까요? 민재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재 씨 무사하신가요?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돕는 거죠? 강일성 씨가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제 은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뭘?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지금은 이한결 변호사를 만나는 게 우선입니다. 당신도 그를 아는군요. 이한결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직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강일성 씨와는 오래된 친구였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폭로자가 될 것인지 후계자가 될 것인지.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재 씨 이미 평범한 삶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USB를 가지고 있고 조직의 재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직도 검찰도 정치인들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싸우십시오. 아니면 도망가십시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이한결 변호사가 당신에게 선택지를 제시할 겁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든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은 내가 뭘 선택하길 바라는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신이 옳은 일을 하길 바랍니다. 강일성 씨도 그걸 원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살인자였어요. 범죄자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만은 다른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깨끗하게 올바르게. 그게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민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한결을 만나세요. 행운을 빕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민재는 이한결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10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한결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리셉션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이한결 변호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민재입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강민재 씨가 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재를 봤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민재는 안내를 따라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재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재는 앉았습니다. 이한결이 민재를 찬찬히 봤습니다. 일성 형님의 아들이군요. 닮았습니다. 아버지를 아셨나요?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20년 지기죠. 조직 사람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일성 형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죠. 이한결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형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게 맡긴 겁니다. 당신에게 전해달라고요. 민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야, 이한결을 찾아갔다면 넌 이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거다. 이한결은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야. 그는 조직과 무관하고 어떤 정치 세력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그에게 부탁한 거다. 너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첫째, 폭로자의 길. USB를 세상에 공개하는 거다. 이한결이 그 방법을 알려줄 거야.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과 검사를 알고 있어. 하지만 조심해라. 조직은 널 죽이려 들 거고 권력자들은 너를 짓밟으려 할 거야. 둘째, 후계자의 길. 조직을 이어받는 거다. 내가 재정을 통제하는 순간 넌 조직의 2인자가 되는 거야. 장혁진은 널 받아들일 거고 최민호는 널 죽이려 들 거야. 살아남아야 해. 어떤 길을 택하든 아빠는 널 지지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넌 내가 아니야. 넌 깨끗하게 자랐어. 내 손은 아직 깨끗해. 그걸 잊지 마라.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 민재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형님은 당신이 폭로자의 길을 택하길 바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당신은 달라야 한다고. 조직의 더러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 건지. 당연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니까요. 이한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폭로자의 길을 택한다면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검사와 언론인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최대한이라는 게 뭔가요? 100% 안전을 보장할 순 없습니다. 조직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USB가 공개되는 순간 조직은 무너질 겁니다. 당신은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웅. 민재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살고 싶어요. 그럼 후계자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전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범죄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도망가는 겁니다. USB를 파기하고 모든 걸 버리고 해외로 떠나는 거죠.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민재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 해외 계좌, 비행기 티켓.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USB는 파기하는 겁니다.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죠.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그럼 조직은? 범죄자들은 계속 활개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습니다. 그게 형님이 진짜로 원하신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세 가지 길. 폭로자, 후계자, 도망자.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직은 이미 당신을 찾고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한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이한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재를 봤습니다. 큰일입니다. 조직 사람들이 이 빌딩으로 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당신의 위치를 추적한 모양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했습니까? 아, 네, 이런. 당장 나가야 합니다. 비상구로. 이한결이 민재를 이끌었습니다. 사무실 뒤편 비상구를 열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1층 주차장에 제 차가 있습니다. 검은색 BMW 번호는 37호 5823입니다. 키는 여기. 이한결이 차 키를 건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일단 도심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이한결이 명함을 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강민재 씨. 민재는 비상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층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BMW를 찾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민재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주차장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당, 당. 차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미친. 민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출구를 빠져나와 도로로 나왔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도시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민재는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뒷차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민재는 차선을 바꾸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150km, 160km, 170km. 뒷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휴게소 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뒷차도 따라왔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휴게소 건물로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재는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뒤에서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민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칸 안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안에 있을 거야. 확인해. 칸 문을 하나씩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변기 위에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재가 숨은 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상한데? 신분증 좀 봅시다. 우리 급한 일이 있어서. 안 돼. 경찰 부를 거야. 두 남자가 욕을 하며 나갔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칸에서 나왔습니다. 화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휴게소 뒤편이었습니다. 민재는 숲으로 달렸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숨어 이동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모텔을 찾았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체크인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민재는 울고 싶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재는 USB를 꺼내 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파기해버릴까요? 그럼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조직은 이미 민재를 목격했습니다. USB가 있든 없든 민재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이한결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민재예요. 무사하신가요? 네, 일단은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숨어 계세요. 제가 안전한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결정했어요. 무엇을요? 민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USB를 공개하겠어요. 폭로자가 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도망가거나 후계자가 되는 건 더 싫어요. 아버지는 제가 깨끗하게 살길 바라셨어요. 그럼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USB를 복사하세요.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분산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전달할 겁니다. 누구죠? 한유진 기자. 탐사보도 전문입니다. 그녀는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는 걸 전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직과 무관합니다. 믿을 수 있나요? 제가 보증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USB를 전달하기 전까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한유진 기자와 만남을 주선하겠습니다.
장소는 공개된 곳으로 할게요. 조직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곳으로요. 어디죠? 국회의사당 앞 카페입니다. 낮 12시예요. 사람이 많아서 안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USB를 공개하는 순간 민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의 USB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복사했습니다. 하나는 몸에 지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숨겨야 했습니다. 민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USB 하나를 우체국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보험용으로요. 또 하나는 온라인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공개되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민재는 밤새 준비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모텔을 나왔습니다. 근처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USB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수취인은 이한결 변호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PC방을 찾았습니다. 클라우드에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자동 공개 설정을 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민재가 로그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여러 언론사에 메일이 발송되도록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칭찬할까요? 아니면 걱정할까요? 민재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항상 따뜻했던 미소.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 아버지,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거겠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11시. 민재는 국회의사당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인들, 관광객들, 기자들. 민재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그녀가 민재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강민재 씨? 한유진 기자님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그녀가 앉았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살폈습니다. 신분증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한유진이 기자증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일보 탐사보도팀 한유진입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한결 변호사님께 들었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기자님은 조직과 무관한 게 확실한가요? 돈을 받은 적이 없나요? 한유진은 민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기사를 확인해 보세요. 저는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만 써왔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진실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드리죠. 민재는 USB를 꺼냈습니다. 한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나라의 민낯입니다. 조직범죄, 정치비리, 기업부패.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어디서 구한 겁니까? 제 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아버지는 조직의 2인자였어요. 한유진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강일성 씨의 아드님이신가요? 아시나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최근 조직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있었고 강일성 씨가 제거되었다고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기사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민재가 USB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한유진은 USB를 봤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영상 녹음 문서, 살인 영상, 뇌물 거래 영상, 거래 명단, 계좌 정보. 수백 명의 권력자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한유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걸 공개하면 이 나라가 뒤집힐 겁니다. 당신은 왜 이걸 공개하려는 겁니까? 위험하잖아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한유진은 민재를 오래 쳐다봤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조직은 당신을 죽이려 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한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USB를 주세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사화하겠습니다. 민재가 USB를 건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페 밖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멈춰섰습니다. 6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들이 뭐죠? 조직 사람들이에요. 한유진은 재빨리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요.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그때 남자들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민재를 발견했습니다. 강민재. 민재와 한유진은 뛰었습니다. 카페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주방을 지나 뒷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따라왔습니다. 빨리. 한유진이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골목을 뛰어나가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빨리 출발하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차를 타고 따라왔습니다. 기사님, 더 빨리 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납치범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경찰서로 가주세요. 기사는 놀라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뒷차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한유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까? 지금 쫓기고 있어요. 위치는? 전화를 하는 동안 민재는 뒤를 봤습니다. 뒷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더 빨리. 택시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뒷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앞에서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뒷차가 방향을 바꿔 달아났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유진이 기자증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기자 한유진입니다. 우리를 쫓던 사람들은 조직폭력배입니다. 조직폭력배요? 네, 증거가 있습니다. 한유진은 가방을 보호하듯 안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한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현재 조직범죄에 대한 탐사 보도를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보자인 강민재 씨를 만났고 조직원들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민재를 봤습니다. 강민재 씨 맞습니까? 네. 당신이 가진 증거가 뭡니까?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경찰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한유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증거는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에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경찰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경호를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유진과 민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이한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변호사님.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시죠. 이한결이 두 사람을 차에 태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호텔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한유진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제 확인해 봐야겠어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살인 영상이었습니다. 한유진은 계속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문서 녹음 영상. 1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봤습니다. 이건 엄청난 폭탄입니다. 이게 공개되면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럼 기사를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내용을 검증해야 하고 법률 검토도 해야 합니다.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요. 일주일. 민재는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조직이 저를 찾을 텐데요. 그래서 숨어야 합니다.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제가 안전가옥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간 그곳에 계시면 됩니다. 안전가옥이요? 네,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조직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 한유진이 말했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당신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겁니다. 준비하세요. 유명해진다는 게 영웅이 될 수도 있고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민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각오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연락드릴게요. USB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한유진은 USB를 가방에 넣고 나갔습니다. 이한결이 민재를 봤습니다. 출발하시죠.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왔습니다. 이한결의 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산속의 작은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안전가옥입니다. 펜션은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집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을 모릅니다. 일주일간 여기 계세요. 식료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한결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새 폰입니다. 추적당하지 않을 겁니다. 제 번호만 저장되어 있어요. 긴급 상황에만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형님의 부탁이니까요. 그리고 민재 씨. 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형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이한결은 떠났습니다. 민재는 혼자 남았습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민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산과 나무만 보였습니다. 일주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민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료품이 가득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며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금고, USB 영상, 조직, 검찰, 도망.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민재는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펜션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민재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TV를 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한결이었습니다. 민재 씨 괜찮으십니까? 네, 무사해요. 좋습니다. 한유진 기자가 기사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내일 최종 검토 후 모레 오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문제요? 조직이 당신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지역은 파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아마 통신사를 통해서일 겁니다. 조직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당장 그곳을 떠나세요. 제가 다른 안전가옥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네, 지금 바로요. 30분 안에 떠나세요. 차는 펜션 주차장에 있습니다. 키는 현관문 화분 아래 있어요. 알겠습니다. 서울 방향으로 가세요. 제가 중간 지점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짐을 챙겼습니다. 온 노트북, 중요한 서류들. 현관문 화분 아래에서 차 키를 찾았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흰색 소나타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차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만 켜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20분쯤 갔을 때였습니다. 백미러에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불안했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뒷차도 따라왔습니다. 설마. 민재는 더 빨리 달렸습니다. 하지만 뒷차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조등을 번쩍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멈추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달렸습니다. 산길의 커브를 돌았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졌습니다. 간신히 핸들을 틀어 균형을 잡았습니다. 뒷차는 더 빨랐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재는 땀이 났습니다. 그때 앞에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민재는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더 좁은 길이었습니다. 뒷차도 따라왔습니다. 민재는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뒷차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안심했습니다. 앞에 막다른 길이 나타났습니다. 안 돼. 민재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뒷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나무들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쫓아. 민재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찾아. 손전등 불빛이 주변을 비췄습니다. 민재는 나무에 바짝 붙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불빛이 민재가 숨은 나무를 비췄습니다. 민재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데? 저쪽을 찾아보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작은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민재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편의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재는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혹시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전화기 저기 있어요. 민재는 공중전화로 이한결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민재 씨, 무슨 일이에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저를 추적했어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잘 모르겠어요. 산골 마을인데. 주변에 표지판 같은 거 보이나요? 민재는 밖을 봤습니다. 양평군 청운면이라고 써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편의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이한결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재는 차에 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다행이요. 일단 서울로 가시죠. 더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한결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기사가 공개됩니다. 조직은 그 전에 당신을 제거하려고 필사적입니다. 알고 있어요. 오늘 밤만 버티면 됩니다. 기사가 나가는 순간 조직은 당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테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네, 한유진 기자가 이미 다른 언론사들에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신문 일면에 실릴 겁니다. 민재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한결은 민재를 호텔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세요. 제가 밤새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소파에 누워 쉬세요. 민재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새벽 1시 23시. 민재는 뒤척였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건물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민재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1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이한결이 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조직원들이 왔어요. 이한결은 창밖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어떡하죠? 일단 진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한결이 건물 경비실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당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시간이 없어요. 저들이 10층까지 올라오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럼 어쩌죠? 이한결이 민재를 봤습니다. 옥상으로 가세요. 옆 건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은요? 저는 시간을 벌겠습니다. 안 돼요. 같이 가요. 민재 씨, 당신이 살아야 진실이 밝혀집니다. 어서 가세요. 이한결이 민재를 밀었습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움직였습니다. 복도로 나가 비상계단으로 달렸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10층이다. 빨리. 민재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옆 건물까지는 3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민재는 뒤를 봤습니다.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나왔습니다. 저기다.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뒤로 물러나 도움닫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공중에 떴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느려졌습니다. 땅이 아득히 멀었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민재는 손을 뻗었습니다. 옆 건물 옥상 난간을 잡았습니다. 몸이 흔들렸습니다. 간신히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새끼. 하지만 그들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안도하며 옆 건물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민재는 한유진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기자님, 저 민재예요. 조직원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어디세요? 강남 어디쯤인데 정확히는. 일단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세요. 24시간 카페나 편의점으로요. 알겠습니다. 민재는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들어가서 구석에 앉았습니다. 한유진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재 씨, 지금부터 3시간만 버티세요. 오전 7시에 기사가 공개됩니다. 그때까지만 살아계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직원과 손님 몇 명이 있었습니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검은색 차가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몸을 숙였습니다. 차는 지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새벽 뉴스였습니다. 곧 바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6시 30분. 민재는 초조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30분만 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재를 발견하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민재. 민재는 일어났습니다. 저리 가.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민재는 선반 사이로 도망갔습니다.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남자는 민재를 쫓았습니다. 민재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도망가지 마.
민재는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경적이 울렸습니다. 민재는 반대편으로 건넜습니다. 남자도 따라왔습니다. 민재는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개찰구를 뛰어넘었습니다. 야, 돈 내고 가. 역무원이 소리쳤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플랫폼으로 달렸습니다. 마침 전철이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는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도 뛰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남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철이 출발했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잠시나마. 전철 안 사람들이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땀에 젖고 얼굴에 상처가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오전 6시 50분. 10분 후면 기사가 공개됩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전철은 계속 달렸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새로운 삶도. 오전 7시.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유진이었습니다. 민재 씨 기사가 공개되었습니다. 민재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포털 사이트 일면에 떠 있어요. 모든 언론사가 속보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합니다. 당신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제보자예요. 조직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네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한유진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지금부터 검찰 조사, 국회 청문회, 언론 인터뷰가 시작될 겁니다.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각오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세요. 제가 경찰에 연락해뒀어요. 보호 받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는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역 안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대규모 조직범죄와 정치권 유착 의혹이 폭로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정치인과 재벌, 검찰, 경찰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 민재의 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는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민재를 보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민재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조직을 고발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사관이 민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진술을 받겠습니다. 민재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금고, USB 조직의 구조, 쫓기던 일들. 조사는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오후 1시쯤 끝났습니다. 일단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당분간 안전가옥에 계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한유진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기자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로 갔습니다. 반응이 엄청납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 관련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검찰이 긴급 수사팀을 꾸렸어요. 청와대도 입장을 내놓았고요.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어요.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 열어서 부인하고 있고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요. USB에 있는 자료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한유진이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 씨, 인터뷰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독점 인터뷰요. 지금요? 네, 국민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민재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답이 아니라 진심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한유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긴장되었습니다. 한유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셨나요? 민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는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저를 키우셨죠. 퇴근하면 항상 저와 저녁을 먹었고 주말엔 공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USB를 보고 나서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요. 살인자였고 범죄자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사랑한 아버지이기도 했죠. 그래서 고발을 결심하신 건가요? 네, 아버지는 제가 깨끗하게 살길 바라셨어요. 편지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두렵지 않으셨나요?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하지만 침묵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인터뷰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청년이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정의감 사이에서 고민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고발이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불효자 조직에서 쫓겨나서 복수하는 거 아닌가, 증거가 조작된 것 아닌가.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민재를 지지했습니다. 다음 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명단에 오른 정치인들이 소환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영이 가장 먼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원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사실무근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USB에는 이재영이 직접 돈을 받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재영은 구속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재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박철민 검사도 소환되었습니다. 민재를 조사하러 왔던 그 검사. 그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매월 5천만 원을 받고 수사를 무마했습니다. 박철민은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간부들도 소환되었습니다. 조직에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경찰들. 그들도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매일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 국회의원 10명 추가 구속, 대기업 총수 3명, 긴급 체포, 검찰 간부 5명 직위 해제. 하지만 가장 큰 물고기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총수 장혁진. 그는 여전히 자유로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깨끗한 기업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범죄를 직접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보호 조치 아래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생활하며 필요할 때만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느 날 이한결이 찾아왔습니다. 민재 씨, 잘 지내셨습니까?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그날 이후로 저는 괜찮습니다. 조직원들이 사무실에 왔지만 경찰이 제때 도착해서 체포되었어요. 다행이네요. 민재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뭐죠?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죠. 당신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고 합니다. 청문회요? 네, 국회의원들과 국민들 앞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게 되었는지,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민재는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2주 후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사당 대회의실. 수백 명의 국회의원과 방청객이 모였습니다. 카메라들이 즐비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민재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당 의원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USB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아버지가 남긴 금고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왜 그런 자료를 모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는 조직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언젠가 폭로하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지 못하고 저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USB의 진위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까?
검찰이 이미 검증했습니다. 영상과 녹음의 진위가 확인되었고 거래 명단의 계좌들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증인은 아버지를 고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범죄를 묵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한 일이기도 하고요. 청문회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민재가 의사당을 나올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시민들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민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재 씨 오랜만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남자 같았습니다. 누구시죠? 장혁진입니다. 민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조직의 총수. 당신이. 네, 저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 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요. 전 당신과 할 말이 없어요. 일성이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 혼자 오십시오. 위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으면 후회할 겁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쥐고 고민했습니다. 장혁진을 만나야 할까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다음 날 오후 2시 30분. 민재는 보호 담당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근처만 다녀올게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경찰이 망설이다가 허락했습니다. 30분 안에 돌아오세요. 민재는 나갔습니다. 하지만 안전가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반포대교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연인들. 민재는 다리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한 노신사가 걸어왔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품이 있는 외모였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장혁진이었습니다. 그가 민재 옆에 앉았습니다. 올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있죠? 장혁진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일성이는 내 동생 같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했어요. 그런 사람을 왜 죽였어요?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사실입니다. 최민호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에요. 장혁진이 민재를 봤습니다. 일성이는 조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요. 나 때문에? 네, 당신이 평범하게 살길 바랐어요. 조직과 무관하게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조직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네, 일성이는 스스로 조직을 배신하려 했어요. 하지만 최민호가 먼저 알아차렸죠. 그래서 제거한 겁니다. 당신은 왜 막지 않았어요? 장혁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일성이가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럼 최민호는 지금 어디 있죠?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곧 잡힐 겁니다. 장혁진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당신에게 줍니다. 뭡니까? 일성이가 남긴 편지입니다. 나한테 맡겼죠. 만약 자기가 죽으면 아들에게 전해달라고요. 민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왜 진작 주지 않았어요?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요. 민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민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을 것이고 넌 많은 걸 겪었을 거다. 미안하다. 내게 이런 짐을 남겨서.
하지만 자랑스럽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을 거라 믿어. 아빠는 20년간 더러운 일을 해왔어.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돈을 세웠지.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왜냐하면 그 돈으로 널 키웠으니까. 넌 깨끗하게 자랐어.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 그게 아빠의 유일한 자랑이야. 이제 아빠의 죄를 갚을 시간이야. USB를 세상에 알려라. 조직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라. 그게 아빠가 원하는 전부야. 사랑한다, 민재야. 영원히. 아빠. 민재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혁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성이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지만 좋은 아버지였어요. 민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나도 대가를 치를 겁니다. 곧 검찰에 자수할 생각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일성이가 시작한 일입니다. 나도 끝을 봐야죠. 장혁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민재 씨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성이를 기억해 주세요. 그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장혁진은 걸어갔습니다. 민재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장혁진은 정말로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전국이 놀랐습니다. 조직의 총수가 스스로 자수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20년간의 조직 운영, 살인교사, 뇌물공여, 자금 세탁. 모든 것을. 장혁진의 자수로 사건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의 증언으로 더 많은 범죄자들이 드러났습니다. 최민호도 해외에서 체포되어 송환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최민호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최민호의 지시로 아버지가 독살되었습니다. 심장마비처럼 보이는 독극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최민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장혁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단에 오른 정치인들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벌들도 처벌받았습니다. 검사와 경찰도 파면되거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민재에게도. 어느 날 민재는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고발한 배신자. 너도 죽을 것이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재는 외출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왜 나를 배신했니?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PTSD입니다.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치유하세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론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웅이라고 칭찬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불효자, 조직의 돈으로 자란 주제의 위선자다. 민재는 인터넷 댓글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한유진 기자가 위로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때로는 제가 뭘 위해 이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정의를 위해서죠. 그리고 아버님의 유언을 따른 거예요.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커요. 제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도 수백 명의 범죄자가 처벌받았잖아요. 이 나라가 조금이나마 깨끗해졌어요. 당신 덕분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민재는 보호조치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민재를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TV에 나온 아버지 고발한 그 사람 아냐? 민재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취직도 어려웠습니다. 이력서를 넣으면 면접에서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건의 당사자 맞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재는 10군데가 넘는 회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하죠? 이한결이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나아질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용기가 당신을 이끌어 줄 겁니다. 민재는 그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한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작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민재의 과거를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젊은이 힘들었겠네. 여기서 편히 일해요. 민재는 감사했습니다. 서점은 조용했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책 사이에 숨어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추천할 만한 책 있나요?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에세이요. 삶에 대한. 민재는 한 권을 꺼내 주었습니다. 이 책 어때요? 힘든 시기를 겪은 작가의 이야기예요. 여성은 책을 펼쳐봤습니다. 좋네요. 이거 살게요. 계산을 하다가 여성이 민재를 봤습니다. 혹시 강민재 씨 맞으세요? 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아, 맞구나. 저 당신 기억해요. 1년 전 청문회 봤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왜요? 당신은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민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해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고맙다니요? 네, 당신 덕분에 제 아버지가 구원받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버지는 그 조직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폭로로 진실이 밝혀졌고 아버지는 무죄로 석방되었어요. 민재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당신에게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만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여성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은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민재 씨. 민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기쁩니다. 서지은은 떠나면서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민재는 그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